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란이 일본 내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원을 받는 다카이치 사나이 전 총무상이 TV토론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장하며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고노 담당상의 과반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와 결선 투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7일에 고노 담당상과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전날 후지TV 후보자 토론회에서 일본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일본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받아들일 모항이 있는지 또한 운영 비용 등에 대한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전 총무상 역시 향후 국제 환경에서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더 먼 거리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과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은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일본의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노다 대행도 일본은 비핵 원칙을 견제하는 나라인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중도 성향의 고노 담당상이 투표 직전 우클릭을 한 것은 막판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TV토론회에서 한국이 SLBM을 발사하고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했으니 일본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핵잠수함 문제를 단순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호주가 어태급 잠수함의 도입을 중단하고 핵잠수함 도입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은 전략상의 요건 변화가 큰 요인입니다. 즉, 호주가 중국이라는 안보상의 위협에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려면 서방 세계와 중국이 대립하는 남중국해에 군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한 호주 해군의 잠수함 기지가 있는 서호주 지역과 남중국해는 직선거리에서도 4,5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호주로서는 장거리 이동 속도가 뛰어난 핵잠수함의 도입이 필요했고 이처럼 변화한 전략상의 요건이 잘 맞아떨어졌을 것입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국방 분야에 향후 10년간 약 2,70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할 새로운 방침을 올 3월에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모리슨 총리가 가장 강조한 것은 장거리 공격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 대한 투자입니다. 호주는 장거리 공격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 최대 10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국방 분야에 대한 호주의 이러한 투자는 안보 리스크를 명확히 중국으로 상정한 것이며 전쟁터가 남중국해와 대만의 여부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략상의 변화가 미국과 영국의 이해와 일치해 양국의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 도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주의 논리로 일본도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이것은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이 어디까지의 지역을 커버하는 것인지, 즉 실제로 무력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민당 총재 경선에 출마하고 있는 다카이치는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향후 국제 환경에서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더 먼 거리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더 먼 거리라는 것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사 더 먼 거리라는 것이 인도양이나 남중국해를 지칭하더라도 수중에서의 헌터킬러 능력에 특화된 일본제 잠수함의 행동 범위 및 자막 능력을 연장할 목적으로 원잠을 도입한다면 도입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수방위로 일본의 영해나 영토를 부당하게 침범하려는 적 잠수함이나 적 수상함정에 대한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일본의 잠수함 운용은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특수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디젤 잠수함에도 은밀성을 살려 공대지 미사일로 연안 지역의 목표물을 공격하거나 사거리가 긴 순항 미사일로 적의 중요 시설을 공격하고 특수부대의 연안 지역에 대한 작전 지원, 무인 항공기와 무인 잠수정을 사용한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핵잠수함이 되면 임무의 다양성은 더욱더 확대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잠수함이 적 잠수함과 수상함정에 대한 공격 임무의 임무도 수행하게 하려는지는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와 잠수함의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자망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잠수함은 단독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같은 임무를 수상함에서 수행하게 된다면 적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호위 및 지원을 위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함대가 필요한 전투함정보다 잠수함에 다양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며 또한 전투함정보다 은밀성이 뛰어난 잠수함은 적의 수상함정 등의 공격 임무 외에도 잠수함의 존재는 경계하는 측에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것은 심리적으로 적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핵잠수함의 장점은 장거리 운용이지만 일본이 독특한 잠수함 운용을 개선하지 않으면
핵잠수함의 장점을 살릴 수 없으며 나아가 호주처럼 핵잠수함과 순항미사일의 조합을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하더라도 일본이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행사하려면 많은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 발사기지 등에서 일본을 향한 공격 징후가 관측되고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핵잠수함 도입만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일본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일본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면 몇 가지 과제를 넘어야 합니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지원 체제는 파이브 아이즈의 신뢰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제외시켰다며 만약 다른 동맹국들이 핵잠수함 도입을 요청해도 같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일본은 핵잠수함 도입을 모두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하고 물론 핵잠수함에 대한 운용 노하우나 미 해군의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호주와 달리 원자력 관련 기술과 해결료 재처리 기술, 그리고 잠수함 건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원자로와 핵잠수함의 본체는 처음부터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본이 건조한 디젤 동력 잠수함과 다른 핵잠수함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확립하여 운용 요원을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언제 운용 체제를 갖출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수상함정 발사 타입은 수출 실적이 없고 잠수함 발사 타입은 영국에만 수출이 허용되며 이번에는 호주와의 오커스 협정에 따라 수상함정 발사 타입과 잠수함 발사 타입을 모두 도입하기 때문에 파이브 아이즈 회원도 오커스 회원도 아닌 일본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SLBM과 수직 발사 장치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 지원을 용인하면 기술과 노하우의 문제는 일시에 해소되고 일본산 핵잠수함의 운용체제가 갖춰지는 기간도 상당히 짧아지겠지만 영국의 월레스 국방장관이 주장한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의 지원을 기대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호주는 8척의 핵잠수함 도입 비용으로 1,000억 호주 달러의 지출을 각오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어 호주와 같이 척당 건조 비용이 10조라는 어마어마한 지출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일본의 경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환경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칙이 절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은 일본보다는 한국의 핵잠수함의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특히 당선이 유력한 고노 담당상은 일본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본은 당장 올해부터라도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수함 건조에 대한 기반 기술을 축적한 일본이라지만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거나 도입하려면 넘어야 산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 381명의 의향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127표를, 고노 담당상이 103표를 각각 확보했습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82표, 노다 대행은 21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당원과 당우를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에서는 고노 담당상이 280표,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221표를 확보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모든 득표를 합쳐도 고노 담당상의 득표가 40%에 이르지 않는다면서 의향을 밝힐 수 없다고 응답한 모든 표를 고노 담당상이 확보한다는 가정을 해도 과반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29일에 실시되는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결선 투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일본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